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완연한 봄 기온이 감돌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오늘도 맑고 포근한 날이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진이 11도, 영덕 12도, 포항과 경주 13도로 어제와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봄 기온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 경주가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늘도 맑고 바람도 잠잠해지면서 봄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화재 예방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대기가 메말라 있는 상태인데요. 화재 예방뿐 아니라 이번에는 충분한 섭취도 하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발레시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고요. 하늘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이 11도, 영덕 12도, 포항과 경주 1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만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가 8도, 독도 7도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바다 날씨도 맑겠습니다. 동해 앞바다 맑겠고요. 먼 바다에도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오전에 3m, 오후에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온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겠지만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이전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관 이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편의시설도 부족합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청 이전지가 결정된 건 2008년 6월 8일. 최고 득점 지역은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입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나 1년 전 이맘때가 돼서야 비로소 도청이 이전됐습니다. 기분이 좀 남다르고요. 이 도청이 정들었지만 또 새로운 곳에서 정들면서 앞으로 새로운 둥지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이전 1년 뒤 허허 벌판이 제법 신도시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9개 단지에 7,105세대가 들어섰고 상가도 생기기 시작해 현재 120여 개가 입점해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조성은 더디기만 합니다. 땅값이 매매를 거치면서 많이 올라 상가 입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시기였다면은 앞으로는 입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생활 편의 시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도시 활성화의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공공 영역인 유관기관 이전을 서둘러 인구를 늘리면 민간 영역인 병원이나 대형마트, 영화관 같은 편의시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기관 이전에 중점을 두고 현재 26개의 기관뿐인 신도시에 올해 22개를 옮기도록 하고 2020년까지 모두 130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도시 활성화의 모범 답안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경북보다 3년 먼저 도청을 옮긴 충남도청 신도시의 현재 인구는 2만 명. 10년 앞서 도청을 옮겨간 전남도청 신도시의 현재 인구도 3만 2천 명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2년 차를 맞게 되는 경북도정의 핵심 방향을 알아봅니다. 올해 경상북도는 투자 유치 확대와 권역별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16년간 치과용 임플란트를 생산해온 경산의 한 업체. 직원 300명 가운데 80%가량이 청년층으로 해마다 신입사원을 채용해 매출액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경상북도와 업무 협약을 통해 무려 100명의 청년을 채용했습니다. 자기 전공을 살린다든지 이렇게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9.2%에 이르는 청년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지난 1년간 1사1청년 더 채용하기 캠페인을 필두로 다양한 실업 해소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 여건이 더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농업과 연계한 6차 산업 확대 등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다변화하고 취업 생태계 체질 개선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어떤 그런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맞춤형 일자리 그리고 또 창업하는 그런 청년들한테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을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일자리 확보를 위해 투자 유치 확대, 권역별 신산업 재편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북부권의 백신과 바이오 산업, 동해안권의 타이타늄, 신약, 에너지 산업, 서부권의 탄소 섬유, 스마트 기기, 3D 프린팅, 남부권의 화장품, 항공 부품 등 신산업을 정상 궤도에 올린다는 목표입니다. 도의 강점 분야인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모빌리티, 첨단 신소재 등의 4차 산업의 옷을 입히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전기 자율차 등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4차 산업 육성에도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는 경북의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4개 권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해 추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구성하고 있는 한반도 허리경제권 프로젝트를 국가발전 전략으로 넣어 경북 발전을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발전 전략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됩니다. 북부권은 생명 그린밸리로 백신 산업, 알루미늄 베어링 소재 부품, 세포 배양, 한의 신약 등 7대 신산업이 주력입니다. 서부권은 스마트 융복합밸리로 탄소 산업, 스마트 웨어러블 등 미래 IT 산업, 여기에 4차 혁명의 핵심인 5세대 이동통신 기반 구축을, 남부권은 화장품과 항공 테크노밸리를 성장 동력으로 추진합니다. 동해안권은 가속기 기반 신약, 원자력, 로봇 산업을 핵심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네타가 통과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추가로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예타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균형발전 전략은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신산업을 중심으로 예산 규모만 10조 원대입니다. 도청과 1시간 거리 안에 있는 북부권을 이제 도청 신도시권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도시권역을 중심으로 균형 개발이 이뤄져서 여기에 경상북도가 구상한 한반도 허리경제권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SOC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화합니다. 세종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7개 시도 간 초광역 협의체가 구성됐기 때문에 다가올 대선 공약 반영도 무난합니다. 한반도 허리경제권 발전 구상이 정부의 발전 전략으로 수용이 됐습니다. 도로, 철도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 또 문화벨트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고 정착기를 맞이한 경상북도는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북도청이 이전한 뒤 1년이 됐지만 포항과 경주 등 동남권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청이 너무 멀고 포항에 들어설 동해안 발전본부도 이전 시기가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과 경주 등 동남권 주민들에게 도청은 너무 멉니다.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나 오는 6월 개통 예정인 영천 상주 간 고속도로로 조금 나아진 데에도 2시간이나 걸립니다. 거리상 가장 가까운 도로는 포항 안동 간 국도 31호선. 포항에서 안동으로 가는 이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돼 완공되는 시점은 오는 2022년, 앞으로 5년 뒤의 일입니다. 도청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대안으로 나온 것이 대구에 남은 동해안발전본부의 포항 조기 이전. 그런데 새 건물을 지어 이전하려면 오는 2019년 8월쯤에야 가능합니다. 한 포항시 의원은 임시청사로 조기 이전을 요구하며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를 새로 지어서 이전하려고 하면 2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동남권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민들은 동해안발전본부의 주 업무가 수산인데도 임시청사로 이전을 미루는 것은 어민 무시라며 불만을 표시합니다. 임시청사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경북도 의지가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동해안 어민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경상북도는 비용도 제법 들고 동남권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일도 없다며 임시청사 이전에 소극적입니다.
와가지고 아마 이러이러한 점이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게 지금까지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동해안발전본부가 조기 이전할 경우 사무실로 쓸 곳 2곳을 준비했고 이 같은 내용을 경상북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려한 도청 뒤에 가려진 동남권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 경상북도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지난 8일 포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천연가스가 지표로 대량 분출되면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곳에 매장된 천연가스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땅속에서 거대한 불꽃이 솟구칩니다. 흙으로 덮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하에서 천연가스가 계속 올라오면서 마치 성화대의 불꽃처럼 꺼지지 않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 2명이 다쳤습니다. 지금 태워서 압을 좀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공사 현장에서 지하 200m 깊이의 관정을 팠는데 이 관정을 통해 지하에 모여있던 메탄 성분의 천연가스가 분출된 겁니다. 지하 수위가 떨어지게 되면은 예전에 지하수가 있던 이 공간에 먼저 있던 그 지하수에 녹아있던 가스가 위에 이렇게 몰려 있게 돼요. 이 몰려 있는 가스가 지금 시출을 하면서 나온 것 같아요. 바이오 메탄가스는 주로 동식물이 부패하면서 만들어지는 기체로 약 1,500만 년 전까지 바다였던 포항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지하수의 메탄가스 함량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시추하면 에너지로 쓸 수 있지만 쉽게 폭발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지하수 물탱크의 상부에 지금 현재 가스가 차 있는 상태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 꽁초를 던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착화가 되면은 이게 물탱크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죠. 천연가스의 경제성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만 불이 꺼져야 압력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안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질 전문가들은 콜라를 흔들면 탄산가스가 발생하는 것처럼 최근 지진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면서 메탄가스가 분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해 형산강이 중금속인 수은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최근 형산강에서 잡은 강도다리에서 또다시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검출됐습니다. 포항시가 지난 1월 중순 형산강 6개 지점을 대상으로 어패류의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서만 큰다리 인근에서 잡은 강도다리에서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0.5mg을 초과하는 0.6mg의 수은이 검출됐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여름 형산강에서 기준치의 수천 배에 이르는 수은이 검출된 이후 매달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달 말 공표된 형산강 낚시 제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심의를 거쳐 오는 4월에서 5월쯤 낚시 통제구역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개학철을 맞아 급식용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55개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계약 재배를 하는 3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 품목은 급식용으로 수요가 많은 엽채류와 산채류 등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납품 계약한 농가에 대해 출하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산물은 납품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한수원 월성원전과 한울원전을 녹색 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선정 기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한수원 월성원전과 한울원전을 수년째 녹색 기업으로 지정해왔지만 이들 원전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지정한 유해물질을 바다로 배출하거나 원자로 냉각수를 누설하는 등 각종 환경 관련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경부의 녹색 기업 선정 기준에 원전과 관련된 방사성 물질 평가 규정이 없고 해양환경관리법 규정도 적용하지 않아 월성과 한울원전이 녹색 기업으로 지정됐다며 평가 기준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탈핵지역대책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대선 후보들에게 탈핵 공약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준위 핵 폐기물 관리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핵 재처리 중단,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제 훈련 실시 등 7대 탈핵 관련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핵시설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새롭게 들어설 차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탈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비가 오면 해마다 상습 침수되던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일대가 침수 피해로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도비와 시비 등 모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간이 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유사시 침수 위험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는 재난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오는 6월 완료되면 80가구의 200여 명의 주민들이 침수 피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포항 효자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박명재 국회의원은 효자시장은 3년간 최대 18억 원을 지원받아 청춘 맛집 명소화와 청춘 동아리 아지트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죽장 사과 영농조합법인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죽장 사과 영농조합법인은 앞으로 2년간 국도비 9억 원을 지원받아 영농기술단과 공동작업장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포항 스텔러스의 원정 유니폼이 홈 유니폼에 비해 2배 이상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새 유니폼이 출시되면 팀 고유색을 담은 홈 유니폼이 전체 판매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올해 포항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항구단은 이번에 출시한 원정 유니폼이 1990년대 포항의 전성기를 떠올리는 푸른색으로 제작돼 올드 팬들이 유니폼 구입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청년 미취업자와 장년 재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오늘과 오는 17일 청년 내일채용공제와 장년 고용지원금 사업 설명회를 갖습니다. 청년 내일채용공제를 통해 취직한 근로자는 정규직 근무기간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900만 원을 지원하고 참여기업의 경우 채용인원 1인당 200만 원에서 최고 57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사단법인 문화재 돌봄지원센터가 올해부터 한국문화재돌봄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초대 회장으로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문화재돌봄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센터를 구성해 문화재 모니터링과 신속 복구 활동을 펼쳐왔고 지난해 경주에서 강진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경주시 황남동 일대 한옥 피해 현장에 투입돼 복구 작업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공단 등 도내 10개 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통해 지난 5일 현재 경북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에 비해 32%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봄 행락철을 맞아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알람 순찰 실시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네, 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오늘도 맑고 포근한 날이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진이 11도, 영덕 12도, 포항과 경주 13도로 어제와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봄 기운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 경주가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늘도 맑고 바람도 잠잠해지면서 봄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화재 예방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대기가 메말라 있는 상태인데요. 화재 예방뿐 아니라 이번에는 충분한 섭취도 하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발레시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고요. 하늘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이 11도, 영덕 12도, 포항과 경주 1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만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가 8도, 독도 7도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바다 날씨도 맑겠습니다. 동해 앞바다 맑겠고요. 먼 바다에도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오전에 3m, 오후에는 2.5m까지 일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온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겠지만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